할수록 이 뇌, 면역 기능, 몸 안의 대사가 머리의 안정, 정신적 안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항상 그걸 강조하셔서 제가 존경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호흡. 그래,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구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바스트리카 호흡이라 그래요. 바스트리카 호흡. 숨을 배가 쑥 나오도록 쑥 여기 손을 얹고요. 쭉 들이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안하거나 할 때, 잠이 안 올 때, 이 바스트리카 호흡을 몇 번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또 잠이 잘 옵니다. 제가 좀 많이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먼저 처음에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전북대 의대 암 전문의들 40명 모아놓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암에 대해서 2시간 강의하는 것이 지리산 등산로를 10분 안에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암의 연구가 광범위합니다. 치료. 그래서 먼저 잠깐 정말 알고 싶은 걸 말씀드리려 하니까, 물론 제목은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아까 질문하시려다가 네, 무엇이 궁금하세요? 네, 호르몬 양성, 네, 그거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천연물질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박유랑 실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 직즙이요. 직접 제니스틴. 네. 좋다고 하는데,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 화이트 에스트로겐 맞습니다. 하는데 그 에스트로겐을 을 먹으면 그거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저한테 알고 싶은 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강의에 참조할게요. 네, 저렇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네. 먼저, 그래. 후성유전학. 화면에 누굽니까? 안젤리나 졸리죠? 왜요? 뭘 했죠? 유방절제. 왜 했습니까? 브레카1. 우리 세포에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걸 수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브레카1, 안젤리나 졸리의 변이 된 브레스트 캔서 1, 2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변이 된 사람은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절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피제네틱 후성유전학에서 너무 성급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암 유전자가 변이 돼 있어도 브레카1 여러 가지 P53 많은 암 유전자가 변이 돼 있어도 실제로 암으로 가는 사람은 5%다. 가지고 같이 브레카1 유전자가 있어도 우리 3중 음성 유방암은 브레카1 유전자가 보통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5%가 이 브레카1 유전자가 변이 돼 있는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약 15% 변이 돼 있는 환자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자가 변이 돼도 암으로 가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럼 why? 왜 그러냐? 우리가 유전자 변이가 있어도 후성적으로 내가 뇌, 식생활, 모든 환경을 조절하면 암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어도 오늘 말씀드리는 후성적으로 내 몸을 다스림으로써 암으로 안 갈 수 있다. 유전자 변이, 가족력이라 그러죠. 유전자 있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그 개념을 깨트린 것이 후성유전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후성유전학.
네, 합니다. 자, 그러면 후성 유전화 하려면 제일 먼저 어려운 얘기부터 합니다. 우리 유방암, 아까 난소암, 암세포, 그러죠? 요거는 리프로그래밍 뭐냐 하면 우리 수정세포가 정자낭자 수정세포 아시죠? 수정세포가 22조가 돼 숫자가 늘어나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숫자 수가 몇 조로 늘어나요? 22조. 그리고 각종 장기, 약 100장기가 나누어집니다. 한 개의 수정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성인이 되면 60조로 세포 수가 증가됩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 혹은 분화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수정세포가 그래서 난소세포, 간세포, 우리 몸의 정상세포 있죠. 이걸 체세포라 그래요. 체세포가 암세포는 뭐냐? 수정하고 배아 때 세포로 배아 그러니까 수정하고 배아, 태아, 태생, 성인 태어나죠. 성인 체세포가 배아 때 세포로 되돌아간 거. 그걸 우리는 역분화라 그래요. 디디프런시에이션. 역분화된 것이 암세포다. 무슨 세포로요? 배아세포로. 그럼 배아는 언제 때냐? 수정세고 배아 때.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제일 먼저 역분화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암세포는 체세포가 예를 들면 난소암은 난소 정상세포가 배아 때 난소를 만드는 배아 난소세포로 되돌아간 것이 무슨 암세포다? 난소암세포입니다. 그럼 간암, 아까 말기 간암, 네? 간세포가 배아세포로 간을 만들 때, 간 만들잖아요. 그때 세포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뭐냐 하면 우리 간암인분 오셨나요? 아까 잠깐 했는데 간암인분은 암 표지자가 뭡니까? 알파 피토프로테인, 알파 태아 항원, 배아 태아로 역분화됐다. 암세포, 자기 암세포 아시겠어요? 유방세포, 유방암, 유방의 정상세포가 유방을 배아 때, 만들 때 세포로 되돌아간 것이 암세포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암을 압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세포가 배아, 태아를 거쳐서 태어난다. 그럼 요 과정에, 자, 여기서 보세요. 유방암, 네? 첫째, 호르몬, 그렇죠. 아까 호르몬 양성,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이란 거는 에스트로겐은 뭐냐? 배아 때, 유방을 만들 때 유방세포를 증식하는 수용체입니다. 호르몬이에요. 유방을. 그 유방이 다 만들어지면 리셉터가 필요 없으면 태어날 때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양성이란 뜻은 유방을 만들 때로 어떻게 된 거다? 되돌아간 거다. 그 다음에 헐투란 유방암이 있죠. 그거는 유방의 관을 만들 때 필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그 안에 덕트를 만들 때로 되돌아간 거다. 그게 헐투 양성이고, 그러면 에스트로겐 헐투 음성이란 뜻은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수정세포가 3배 여부로 돼가지고 거기서 유방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하는데 간을 만들 때 올라가는 수치가 AFP인데
그 간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 배반포라고 있어요. 몰라. 그 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역분화된 거, 가장 미분화암이 삼중음성 유방암. 거기서 분화가 좀 되면 에스트로겐 리셉터, 헐투 리셉터가 양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삼중음성 유방암 뭐냐? 유방이 만들기 전 단계에 수정에서 모르라 블레스토시스트라고 있어요. 그 단계까지 역분화된 것이 삼중음성 유방암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전혀 분화가 안 된 암이 삼중음성 유방암.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암이 주로 육종암입니다. 육종암. 그 다음에 어린이 신장암. 요런 란치암이란 거는 바로 같은 분자기전 아주 언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안 된 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물질은 소아암, 흑색종, 그런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가 안 듣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그 다음에 조금 분화된 암이 무슨 암이라고요? 저기 처음 질문하신 분.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뭐 치료제가 타목시펜, 호르몬 수용체 차단하면 되는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그거로 안 듣거든요.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이 여기 잘 아셔야 돼요. 호르몬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양성인 사람이 타목시펜으로 쓰면 성장인자가 차단되죠.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은 호르몬 반응이 있다가 그 다음 지나가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변형이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호르몬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호르몬제, 헐투, 허셉틴 쓰는 사람은 그게 쓰다가 내성 생기고 거기서 더 역분화되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 치료할 때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가지 않는 거 해야 된다. 지금 요 부근에 계셔요. 오늘 여기는 뭐 연락을 안 하는데 그분이 호르몬 양성에서 호르몬제를 쓰다가 5년 지났는데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잘 아는 환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암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바꿔진 겁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그렇죠. 우선 그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덩어리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헐투는 그러니까 유방암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암에 그 줄기세포란 게 있다. 암 줄기세포. 그러니까 암 덩어리에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암은 암 덩어리 예를 들어 1cm면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중에 5% 내지 2%가 암 줄기세포인데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은 5% 정도가 암 줄기세포예요. 삼중음성 유방암은 60% 정도가 줄기세포, 성질을 가진 암입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난소암 중에도 대부분 난소암은 5% 정도만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악성 난소암, 특히 복막 전이된 암은 한 40 내지 50%가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줄기세포, 캔서 스템셀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이제 치료에 들어갔을 때 화학요법제, 흔히 얘기하는 항암제, 이제 그 타목시펜, 허셉틴 표적 치료제고, 그냥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표적 치료가 없을 때 화학요법제, 항암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난소암도 항암제, 다른 암도 항암제 있죠. 항암제는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성장을 막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암제는 성장하는 세포의 성장 과정을 막아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항암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그래서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는 그 진단서를 참 안 보시는데 보세요. 펠리에이티브 테라피, 완화요법이다. 진행을 단지 억제하는 거지 트리트먼트, 치료란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 여기 아까 3중 음성 유방암은 몇 퍼센트가 줄기세포가 있다. 60%죠. 항암제는 성장하는 세포만 성장을 멈추게 한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60%죠. 40%는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호르몬 양성은 몇 퍼센트가? 5% 줄기세포죠. 성장하는 세포만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암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예요? 40%만 줄이고 60%는 항암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 그 대신 호르몬은 95%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효능이 다르다. 3중 음성 유방암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건 아세요? 줄기세포는 항암제가 안 듣는다. 방사선 치료도 안 듣는다. 결국은 신장암, 어린이 육종암은 줄기세포가 많은 암이라서 항암제 효과가 낮다. 그 다음에 호르몬 양성이라도 줄기세포로 역분화되어 버리면 항암제가 안 듣는다. 그래서 항암제는 3중 음성 유방암은 들어도 40%까지 줄이다가 급작이 악화된다. 3중 음성 유방암. 무엇 때문에? 줄기세포 때문에. 그 다음에 항암제 쓰는 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암을 죽이는 게 무슨 기능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몸 안에 면역 기능이죠. 면역 기능. 자, 필기하실 분 하세요. 백혈구, 임파구. 백혈구는 암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혈액이고, 임파구는 직접 공격해서 암을 죽이는 임파구. 그렇죠? 그게 이제 혈액 검사하면 백혈구, 임파구. 백혈구가 4천에서 만인데 그것이 4천 이하로 적다. 임파구가 정상 수치보다 적다는 것은 지금 전쟁인데 누구하고 전쟁해요? 암과의 전쟁인데 적이죠. 아군은 무슨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입니다. 백혈구 임파 수가 정상 수치 이하면 아군 숫자는 충분하다. 적군과 싸울. 그런데 대부분은 백혈구 임파구 숫자가 정상입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군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적군을 못 죽이느냐? 네? 말하면 쉽게 해야게 프로그램 테스트 라이간드 1 CTLA4 아군, 그러니까 나는 흔히 경찰, 그렇죠? 암세포를 컬프리트, 범죄자라 그래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죠. 그럼 한 무리 속에서 누구만 잡아야 돼요? 범죄자만 잡아내야죠. 어떻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눈으로 보고 분간해야죠. 눈멀은 장님이 분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면역계에 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데스 1하고 28인데 CD80 B7이라고 있어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암을 분간을 못해서 못 죽인다. 무슨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백혈구, 임파구 숫자가 정상 숫자인 사람. 그럼 왜 백혈구 면역계 눈이 머느냐? 항암제를 맞으면, 항암제를요, 우리 이제 난소암에 옥살리프라틴, 시스프라틴 세포 증식 억제제니까 유전자 절단하니까 잘 듣습니다. 듣는데 그 대신 그 대가로 NF-κB를 활성화해서 면역계 눈을 멀게 해버린다. 항암제 맞은 사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항암제 맞지 말 거냐? 아니에요. 항암제 쓸 때는 NF-κB 경로를 막아서 면역계 눈을 안 멀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는 아까 삼중음성 유방암의 몇 %가? 60%가 무슨 세포로 역분화된 걸? 배아줄기세포로 역분화된 거죠. 배아줄기세포는 면역계에 다 눈을 멀게 해버린다. 그래서 요새 그 다음에 흑색종 환자는 90%가 면역계 눈을 멀게 해버린다. 유전자가, 암세포가. 그래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이 요새 병원에서 면역항암제, 키투루다, 카터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항암제 쓸 때는 내 몸 안에 성장하는 암세포 성장은 멈추지만 대가로 암을 죽이는 면역계에 뭐를 멀게 한다? 눈을 멀게 한다. 그 대신 눈을 멀게 하는 과정이 NF-κB이다. 자세한 거는. 그래서 요걸 막는 물질에 이 원장님이 박사입니다. 같이 해야 눈이 안 먼다. 그래야 제대로 암세포를 선택해서 죽인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자 중에 필기하세요. P53 암 억제 유전자라 그래요. 이 유전자가 눈을 뜨게 하더라. 눈 멀은 사람. 그러니까 항암제 맞을 때는 눈이 안 멀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맞았단 말이에요. 백혈구, 임파구 정상인데 암 못 죽이고 있다. 눈이 멀어 있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 지금 한 달에 900만 원 합니다. 키투루다. 그런데 그거는 18.5%예요. 정확하게. 녹화하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면 큰일 나요. 그 논문에, 임상 논문에 면역항암제는 18.5%, 100명에 18명은 듣고 92명은 안 들어요. 특히 65세 이상은 자가 면역증으로 폐렴 같은 거로 갑자기 사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전혀 부작용 없이 60% 3배 효과 있게 하는 것이 암 억제 유전자 이름 뭐예요? P53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연물, 레스베라트롤 여러 가지 커큐민, 다시 얘기하지만 이 원장님이 잘 알아요. 이런 물질을 통해서 P53 유전자를 활성화하면 그 면역계, 그래서 내가 항암제를 맞은 사람은 면역계에 뭐가 멀어 있다. 눈이 멀어 있고 삼중음성 유방암은 60%가 눈이 멀어 있다. 그래서 그 눈뜨게 해야 된다. 무슨 유전자를? P53을 활성화하는 한약 천연물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야 면역요법이 듣는다. 면역요법을 해도 된다. 지금 면역증강제 하죠. 좋은 거예요. 면역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도 눈이 멀어 있는 면역계 암만 올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역요법 하면 면역계가 올라가서 암 잘 죽이는데 이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난치암은 면역 증강하면 도리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이따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암, 미분화암은
면역계에 눈을 뜨게 하는 무수 유전자, 비흡입 유전자 활성화 물질을 면역요법이나 항암제 쓸 때 같이 쓰라. 통합치료입니다. 그래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암제, 줄기세포를 늘린다. 면역계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젬시타빈, 이 췌장암, 난소암 쓰는 거거든요. 항암제를 쓰면 성장하는 세포는 성장을 멈추는데 줄기세포는 늘린다. 그럼 줄기세포는 면역계에 뭐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방암 헐투 있죠. 그러니까 유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양성이 에스트로겐 양성이고, 유방 속에 유관 만들기 시작할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헐투예요. 거기까지였구나. 그럼 표적치료제입니다. 그럴 때 표적치료제 허셉틴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는 에스트로겐일 때는 타목시펜, 그렇죠. 호르몬 수용체 차단. 헐툴 때는 허셉틴인데, 그럼 타목시펜 쓸 때 이걸 쓰면 뭐로 바뀐다? 내성 생길 때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바뀐다. 헐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아까 에스트로겐 쓸 때 타목시펜,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 여성 호르몬을 쓰면 바로 바뀌는 것도 막아지고 암세포 성장도 막는다. 1998년까지는 에스트로겐 양성인 사람은 식물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된다. 콩 먹으면 안 된다. 나도 98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8년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베타 두 가지가 있더라. 알파는 암세포 성장하고 베타는 도리어 성장을 막더라. 그래서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식물 여성 호르몬은 베타 수용체로 가기 때문에 유방암 세포 성장을 막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에스트로겐이 유방에서는 유방세포 성장을 촉진하지만 뇌에 가면 신경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분화. 에스트로겐. 뼈에 가면 뼈세포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장기마다 달라요. 이게 또 우리 자궁내막에 가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그 약물로 에스트로겐을 막아버리면 유방암 성장은 막아지지만 그 대신 뇌에 가서 뭘 한다고요? 신경세포 분화를 막아버리니까 뭐가 돼요? 신경세포가 죽은 게 무슨 질환이에요? 치매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목시펜 쓴 사람 뭐가 와요?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암이 발생됩니다. 오래 쓰면. 그런데 같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 타목시펜 쓰더라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유방세포에서는 증식을 막으면서 수용체 뭐를 통하기 때문에 베타를 통하기 때문에 뇌의 기억세포는 재생하고 골다공증 막아주고 자궁내막암 발생을 막더라. 1998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논문을 못 본 사람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쓰지 말라. 장우령 씨, 오늘 제대로 어제 설명한 거 했죠? 어제 와서. 네. 아세요? 그래서 타목시펜 호르몬제 쓸 때 파이토에스트로겐을 같이 씀으로써 그 호르몬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막고 특히 치매, 골다공증, 자궁내막암을 막는다. 왜냐? 식물성 여성 호르몬 수용체 뭐를 통해서? 베타 수용체를 통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용체 알파, 베타 모르는 사람은 엉뚱 자다가 우리가 학회에서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확실히 배웠어요? 자, 여기 결론합니다. 모든 암 덩어리에 대부분 암은 암 줄기세포가 몇 %다? 5%다. 2 내지. 그런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60%다. 항암제 방사선 면역요법은 성장하는 세포만 성장을 멈춘다. 줄기세포는 도리어 늘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줄기세포만 남으면 거의 사진에 안 나타납니다. 관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다 됐다. 관해가 됐던 사람이 모든 암의 재발 전이는 줄기세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항암제 방사선도 잘 안 듣고 들어도 바로 내성 생기고 재발률이 높다. 뭐가 많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암도 똑같습니다. 모든 암은 줄기세포는 항암제 방사선 면역요법이 안 듣는다. 줄기세포를 죽여야 완치가 된다. 재발 전이.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암 줄기세포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을 해야 완치가 된다. 삼중음성뿐 아니고 소아, 흰장암, 유잉 사코마라 그래요. 육종암, 흑색종 다 줄기세포 치료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내가 이 원장님한테 보낸 논문은 2014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 자, 여기서 모든 암을 근본 치료하려면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무슨 치료법을 해야 된다. 암 줄기세포를.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세포는 밖에서 성장인자라고 가야 성장을 합니다. 성장인자가 밖에서 들어가서 신호전달, 유전자, 성장, 촉진 이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성장 유전자.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무슨 세포로 역분화된 거다? 배아줄기세포로,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거다. 바로 삼중음성 유방암은 배아세포 성장하는 분자 기전이 성장을 촉진하더라. 그 중에 대표 성장을 촉진하는 게 윈트, 해지호구, 노치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장을 막으려면 삼중음성 유방암은 배아세포 성장을 하는 윈트, 해지호구, 노치 어렵죠. 요거는 이 원장님이 다스리는 물질까지 너무나 박사니까 요걸 다스려야 성장이 멈춘다. 그 다음에 성장인자가 들어가서 신호 전달, 유전자까지 전달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인주택 있죠. 개인주택 안에 안방에 식구들이 먹고 살려면 밖에서 끊임없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식하고 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암, 삼중음성 유방암은 양식이 윈트, 해지호구, 노치란 양식, 성장인자가 들어가야 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문을 통과해서 마당을 통과해서 안방까지 가야 안방에 사람들이 밥해 먹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안방까지 가는 경로를 신호전달이라 그래요. 신호전달. 그 다음에 안방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 그게 이제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성장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리셉터는 여성 호르몬이 성장하게 하고 유방의 덕털, 유관을 만들 때는 헐투가 자라게 하고 삼중음성 유방암은 윈트, 해지호구, 노치가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윈트, 해지호구, 노치를 막는 물질이 일단 성장을 막는 물질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이제 이 원장님이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전달. 여기를 막으면 P10, AKT 뭐 쭉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발현, 작동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됩니다. 네, 여기 과정인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직검사하죠. 여러분 다 받았죠. 그렇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조직검사를 하면, 네? 뭐가 납니까? 상처가 나죠. 우리 몸은 그 상처 부위를 복구시스템이 활성화하는데, 조직검사했을 때 그 암세포도 그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더라.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조직검사하고 수술하거나 그 다음 치료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길수록 폐로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 리셉터,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헐투보다 전이가 많이 돼 있다. 특히 폐로 전이가 돼 있다. 그러니까 조직검사 했을 때는 이 전이 되는 과정을 막아야 된다. 오늘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삼중음성 유방암은 발견했을 때 비교적 전이가 많이 돼 있다. 문제는 전이가요. 그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CT에 나타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암덩어리 1cm는 몇억 개라 했어요. 10억 개죠. CT에 나타나는 거는 5mm 이상, 2,500만 개 이상만 나타납니다. 2,000만 개가 있어도 안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전이된 암은 흩어져 있어요. 멀티플. 흩어져 있으니까 2,500만 개가 있어도 한 군데 모여 있을 때는 나타나는데 100만 개씩 25군데 그래서 전이된 암은 잘 나타나질 않아요. 보통 찍어도.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치료 못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삼중음성 유방암은 같은 조직검사나 항암제 쓰거나 요새 클라이오 어블레이션, 냉동절제 고주파 치료해도 전이가 많이 돼 있다.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이 된 걸 아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그 전이 경로에 그러니까 모든 암이 줄기세포를 만들고 전이 경도의 핵심이 NF-kappaB하고 또 하나는 스테이트 3입니다. 이 스테이트 3 경로를 해서 줄기세포를 만든다. 활성화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에스트로겐 리셉터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 환자가 그걸 표적 치료제를 쓰면 스테이트 3 경로를 통해서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바뀐다. 삼중음성 줄기세포를 만든다.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하고 삼중음성 유방암은 특히 이 스테이트 3라는 경로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생존한다. 서바이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트 3라는 경로를 막아버리면 삼중음성 유방암이 호르몬 양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음성이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 음성이, 리셉터가 음성이던 사람이 양성으로 되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호르몬 리셉터는 우선 호르몬 차단제로 잘 막아질 수 있고, 항암제가 들을 확률은 몇 %예요? 95%예요. 그걸 뭐를 막아야 돼요? 스테이트 3를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만드는 경로가 또 하나는 TGF-베타입니다. TGF-베타예요. 그리고 아까 NF-kappaB예요. 그래서 우리가 NF-kappaB, 스테이트 3, TGF-베타. 특히 TGF-베타를 잘 막는 게 황금입니다. 바이카린, 우건인이거든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뭐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 한약 전염물, 네? 막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스테이트 3를 다시 활성화하는 물질,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은 특히 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스테이트 3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활성화된 암이다. 줄기세포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호르몬 양성이지만도 스테이트 3가 활성화되면 3중 음성 유방암 줄기세포로 바뀐다.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쓸 때, 허셉틴 쓸 때는 스테이트 3, NF-가파비, TG베타를 막는 물질을 꼭 같이 써라. 3중 음성으로 유방암으로 넘어가 버리면 혹시 유방암이 뼈로 전이됐을 때 방사선이 안 듣거든요. 유일한 치료가 안 듣습니다. 항암제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되기 전에 예방을 해라. 오늘 호르몬 헐트 양성인 분 잘 아셨어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또 어려운 얘기 잠깐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화면을 드리고 갈 거니까 거기서 조절하는 거 메커니즘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암과의 전쟁,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암 치료법, 내가 순복음교회가 강의할 때 이런 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구원사님, 장로님 굉장히 최고로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있다. 뭐냐? 내가 구원사님,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통일적으로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어디 가라, 변호사 되라.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여러분이 암 치료의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을 알려면 오늘 한번 박 실장 강의 듣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아세요. 하나는 어떤 한 가지 약물로 암을 치료한다. 있을 수 없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암 권위자가 딱 있다. 몸 안에 20가지 암이 온몸에 퍼져도 다 10분 안에 죽일 수 있는 물질. 최고의 마법의 항암제다. 알려드릴게요. 마법. 내 온몸에 암이 퍼져 있죠. 10분 안에 다 죽일 수 있어요. 발끝까지 가 있어도. 네?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세요? 네?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양재물 마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마법의 탄환이 없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암 치료가 단일 표적이 아니고 다중 표적, 복합물로 바뀌고 있어요. 왜요? 시스템 하니까. 자, 중요한 게요. 그 중에 하나가 히쇼크 프로테인 90이라는, 히쇼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체세포가 무슨 세포로, 아주 머리 외워야 돼요. 무슨 세포로? 배아세포로. 자, 아기 낳아 보셨죠? 엄마들, 배아는 누굽니까? 내 자손이죠. 여러분,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것이 무슨 세포다? 암세포입니다. 그럼 엄마의 면역계가 배아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하면 유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임신하고 유산 잘 되는 사람은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유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한 여자들은 뭘 먹지 말라 그래요? 몸에 해로운 독성물질 조금만 먹어도 배아에서는 독이 되니까 술, 담배, 독성물질 먹지 말라 해줘. 그 독성물질, 모든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독입니다. 독이란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 손상을 주는 게 독이에요. 암세포 죽이려면 뭐라야 죽일 수 있어요? 독이라야 됩니다. 소금이 독입니까? 약입니까? 소금이 식품이에요? 독이에요? 소금 많이 먹으면 죽어요. 독입니다. 적정량 먹으면 식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독이다. 그런데 정량 이상 많이 먹으면 몸 전체 세포가 죽고 정량만 먹으면 암세포를만 죽일 수 있다. 우리 독에 대해서 배아세포는 체세포보다 독에 대해서 민감성이 4배로 높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원장님이 처방하는 한약,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4배를 먹으면 사람 전체가 죽어요. 빨리 고치려고 몇 배로 먹으면 큰일 나요.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백질 27, 70, 90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항암제 효과가 안 난다. 주로 3중 음성 유방암은 열쇼크 단백질 27, 70, 90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항암제도 암 죽이는 물질도 면역요법도 공격을 못한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러 가도 도둑놈을 다 감싸고 있으면 못 잡잖아요. 감싸고 있는 것이 뭐다? 열쇼크 단백질. 그래서 우리 한약 전염물 중에는 예를 들면 퀘르세틴, 에피제닌, 루테오린, 열쇼크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써야 면역요법, 암, 3중 음성 유방암 죽이는 물질 전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지 성장인자 죽이는 물질만 써서는 안 된다. 꼭 뭐를 같이 써라? 열쇼크 단백질을 분해한 물질을 같이 써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체세포는 여러분 보통 에너지 대사라 그래요. 에너지 대사를 무슨 대사를 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크레부스 회로 산소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뭐를 해야 호흡해서 아까 불안할 때 무슨 호흡을 하라 했어요? 바스트리카 호흡 혹은 이 원장님 그런 명상, 요가 이런 호흡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나는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 호흡을 들여서서 원래 주역에 보면 발끝으로 호흡해라. 발 뒤꿈치로. 산소를 들여서 발 뒤꿈치까지 가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뽑아내라. 내보낼 때. 그런 건데. 그다음 그 정도만 수박 그달기로 알겠습니다. 네. 이 호흡 하는데 호흡을 왜 합니까?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산소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산소 대사를 하는데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를 발효 대사로 바꾼다. 발효 대사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산소가 부족한 암세포는 발효 대사를 한다.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은 60%가 무슨 세포다? 줄기세포는 전부 발효대사를 한다. 에너지 대사를. 그래서 그 발효대사를 막는 경로가 PKM2입니다. 아까도 잠깐 상담한데 설탕 먹어도 됩니까? 당분. 단 거잖아요. 당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당분 먹어도 됩니까? 당분 먹으면 암세포 성장 촉진한다. 그거는 이 PKM2 경로가 존스 홉킨스에서 밝혀지기 전입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줄 아는데 당분이 들어가서 암세포로 가는 경로하고 정상세포로 가는 경로, 정상세포는 M1, 1번 도로로 가고 암세포는 2번 도로로 가더라. 그러니까 당분을 안 먹으면 우리 당분이 없으면 체력이 빠져서 안 돼요. 당뇨가 없는 한은 적자 70에서 100 그 정상 안에 당을 유지하도록 당을 잡셔야 돼요. 당분을 잡수 때 암세포로 가는 길, 당분이 먹어도 암세포로 가는 길만 막아버리면 정상세포, 우리 그래서 자꾸 암 환자들이 당분을 안 먹으면 제일 먼저 뇌 신경세포가 기억력이 떨어져요. 안 돼요. 먹으란 말이에요. 먹되 뭐예요? 암세포로 가는 걸 PKM2라 그래요. 그걸 막아버리자. 먹고. 그런데 이제 당분 중에 이 경로 그 대사에 도움되는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게 좋은 꿀이고 내가 권장하는 엿입니다. 엿. 이런 걸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당분은 적정량 섭취해야 돼. PKM2 경로를 막는 게 나프타퀴논이라고 또 얘기지만 잘 아셔요.
막는 물질을 같이 해라. 요것만 막으면 당분은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석현에서. 아까 당분, 아까 상담 한번 먹어도 됩니까? 이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적정량 먹어도 됩니다. 네, 당분. 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동물성 지방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고 그거를 막는 것은 암세포 성장을 막는 지방질이 불포화 지방, 견과류, 그 다음에 생선기름이에요. 생선기름입니다. 생선기름이니까. 그 정반대 일을 해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절대 금하는 게 좋고, 포화지방, 견과류나 특히 생선기름 많이 먹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성장인자가 세포막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특히 요 리피드 레프트를 차단하는 것이 에모딘, 아까 원장님 에모딘, 레스베라토롤이에요. 호장, 대황, 양재근, 그 다음에 그 알로에, 이런 레스베라토롤이 리피드 레프트를 차단합니다. 지방 대사를 조절한다. 최근에, 아까 유전자 얘기 중에 면역계에 눈을 뜨게 하는 유전자가 뭐였죠? P53. 그 다음에 이제 안 했는데, 우리 유전자 중에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P53이고, 악셀레다, 암 증식 유전자가 BCL2입니다. BCL2, B셀 인포마. B셀 인포마라는 암에서 발견된 유전자인데, BCL2란 암 증식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아까 엔젤리나 졸리는 무슨 유전자가 변이 됐어요? BRCA1. BRCA1. 유전자가 구조가 바뀐 것이 유전자 변인데, 유전자는 전혀 안 바뀌었는데 암이 있더라. 자, 여기서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의 암의 20%는 유전자가 구조가 바뀌었어요. 변이 돼서 그거는 비가역적 못 고칩니다.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데 80%는 유전자 발현이 잘못됐더라. 유전자 구조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악셀레라나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나서 그걸 못 고칩니다. P53, BCL2. 그런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세우려면 뭐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런데 요전에 어떤 노인네가, 내가 원래 78인데 그 노인네는 75인데 잘못 운전해가지고 오늘 내가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겠다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혼자 당신 요새 운전 안 해서 저 면허증 있는데도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 요새 막 노인들 유전자 사고 난다고, 참 운전 사고 난다고 우리 집 사람이 할 수 없이 우리 직원 같이 가자 하고 불러서 왔는데, 네, 나 운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 참 서럽죠. 네, 이거 원래 여러분 동물, 그렇죠? 이제 수컷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능력 없어지면, 네,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그냥 스스로 굶어 죽는 게 우리 수컷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나도 안 쫓겨나려고 집에 오늘 또 일이 땀내면서 입에 풀칠할 거라도 벌어가야 안 쫓겨나니까요. 자,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입니다. 후성유전학, 유전학. 유전자가 구조가 잘못된 거, 악셀레다 부속이 고장난 거는 못 고친다. 몇 퍼센트예요? 20%고 80%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서 사고 났단 말이야. 그건 악셀레터에서 빨리 발을 떼고 뭐를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차가 서잖아요. 바로 작동이 잘못된 거다. 우리 암의 80%는 유전자 발현이 잘못된 거다. 그걸 알게 된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작동을 바꿨더니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다. 몇 %는. 여러분, 오늘 강의하는 후성 유전학적 치료로 80%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각종 암.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첫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입니다. 마이크로 RNA라는 거 있어요. 그 중에 레세본이라는 마이크로 RNA는 뭐냐? 오늘 아까 난소암 질문하신 분, 난소암, 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간암, 요런 암 줄기세포를, 예를 들어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를 정상 유방세포로 바꾸는 유전자입니다. 이름 뭐예요? 마이크로 RNA? 레세본입니다. 네. 알겠어요? 삼중음성 유방암 기억하시겠어요? 마이크로 RNA 뭐를 활성화하면? 레세본을 활성화하면 삼중음성 유방암이 60%가 줄기세포암인데 정상 유방세포로 바뀌어버린다. 그렇죠? 네. 아까 난소암 질문하신 분. 난소암 줄기세포를 정상 난소세포로 바꿔버려요. 이따 암이 뼈로 전이되는 암이 정상 뼈세포로 바뀌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뭐예요? 작동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작동을 조절하는 첫째가 마이크로 RNA다. 그럼 레세본을 왜 작동 안 하느냐 했더니 린28이라는 단백질이 유전자가 레세본을 꺼버리더라. 그러니까 작동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자, 오늘 시간 때문에 우리 최근에는 유전자 중에 마이크로 RNA, 난소 각종 암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라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삼중음성 유방암이 내 줄기세포를 정상 유방세포로 바꾸는 마이크로 RNA, 그 유전자 작동을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 그 두 가지를 한방 천연물로 조절함으로써 내 삼중음성 유방암이 정상 무슨 세포로? 유방세포로 바꿀 수 있다. 첫째가 마이크로 RNA 조절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존스 홉킨스. 자, 요게 미국 MD 앤더슨. 이런 천연물 한약 연구가 우리나라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죠. 우리나라, 중국은 제일 많이 된 곳이 독일입니다. 응용하는 곳이 90%.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 다음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뒤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미국 MD 앤더슨에서 아까 삼중음성 유방암, 네? 몇 번요? 레세본을 활성화하는 물질, 린28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천연물 한방. 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원장님이 이거 조절하는 물질 박사예요. 이거 다 하려면 마이크로 RNA가 몇백 개입니다. 이것만 하려 해도 우선 여러분요, 오늘 삼중음성 유방암이지만도 암이 우리 인체에 발생하는 암 몇 종류인지 아세요? 지금 270종류 현재 밝혀진 것만 불러드릴까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핵심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마이크로 RNA라는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 내 암의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더라. 그런 걸 조절함으로써 뭘 가지고 한방 천연물에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이 연구된 게 레세본 린28이에요. 그래서 폐암, 난소암, 삼중음성 유방암 너무나 반응이 좋아요. 요거 가지고만도.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한방 천연물로 함으로써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도 후성 유전학 공부 안 한 분들은 전혀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 상당히 하는 분들도 천연물 한방에서 한의사하고 같이 공부 안 한 분은 이거 조절하는 한약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 오늘도 여기 원장님 몇 번 오셨는데 한방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한 분만이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자를 작동을 조절하는 것이 마이크로 RNA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메틸기. 그러니까 메틸기라는 거는 유전자 작동을 꺼놓는 겁니다. 꺼놓는 건데, 우선 암세포는 다시 합니다. 무슨 세포로? 배아세포로 역분화한 거다. 우리 배아세포 때는 끊임없이 뭐가 돼야 돼요? 세포가 증식되고 분화돼야죠. 그러니까 증식과 분화에 필요한 유전자가 자꾸 작동을 해야 되고, 그 증식을 막는 유전자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배아에서는 꺼버리면 뭐가 안 돼요? 증식이 안 되고 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애가 태어나지를 못해요. 정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메틸레이션 되면 유전자를 꺼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세포는 저메틸레이션이 돼 있어요. 저메틸레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암줄기세포는 저메틸레이션 돼 있다. 증식하는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꺼져버린다. 안 꺼져 있어야 자꾸 세포가 자랄 거 아니에요. 암세포는 주로 저메틸레이션, 메틸기가 꺼져 안 돼가지고 막 자란다. 그렇죠? 그래서 자라는 걸 멈추려면 자라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꺼야 된다. 메틸레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 베타인, 메틸 트랜스퍼라즈원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엽산, 코올린, 메치오닌 세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만 저메틸화돼서 암세포가 끝없이 증식한다. 엽산, 코올린, 메치오닌이 들어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구기자, 우술, 구기자,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녹황색 야채입니다. 콜린, 녹황색 야채, 메치오닌. 요 구기자, 우술, 녹즙, 효모를 먹어서 암 유전자, 세포 성장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메틸레이션 꺼야 된다. 특히 술, 담배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이 네 가지 영양소가 배설시켜버린다. 그래서 결핍되면서 암 유전자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해버린다. 네 가지 영양소가 결핍된 사람. 그래서 술 먹는다고 다 간암이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을 때도 효모, 녹황색 야채, 우술, 구기자를 자꾸 먹은 사람은 암이 안 돼요. 암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그걸 켜버린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 RNA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공부하세요. 원장님한테. 그 다음에는 메틸레이션. 네? 그 다음에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HDAC이라고 그래요. HDAC, HDAC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작동을 못하게 하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HDAC이라는 걸 억제하면 모든 암세포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작동을 조절해야죠. 첫째는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메틸레이션, 그 다음에 히스톤 조절 물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히스톤 조절 물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롱코딩 RNA가
암세포,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홑에어라는 롱코딘 RNA가 있다. 그러니까 긴 그 200염기 넘는 걸 했는데 어려우니까 자, 4가지 적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듣다 끝나지 말고 4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내 암에. 첫째, 다시 복습합니다.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뭐예요? 메틸레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톤. 네 번째, 롱-논코딩 RNA. 4가지를 가지고 유전자 4가지를 조절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면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로? 정상 유방세포로 바꿀 수 있다. 뇌종양세포가 신경세포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난소암 줄기세포가 난소세포로 바꿔가지고 난소일을 한다.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4가지를 조절하면 제일 먼저 에스트로겐 음성에서 뭐로 바뀐다? 양성으로 바뀐다. 네. 그러면 1차 분화가 되면 그때는 항암제도 듣고 방사선도 듣는다. 네. 그 다음에 암 주기는 무슨 기능? 면역 기능 얘기했죠. 종양 촉진자를 공격자로 여러분 다 엠브리닉 디어리라고 그래. 배아학설.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요. 또 복습합니다. 체세포가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것이 암세포다. 그래서 암세포는 배아진, 엠브리닉 진을 리익스프레션 한다. 2001년 네이처에 나간 논문입니다. 잘 아세요. 배아 흉내를 낸다. 암세포는. 그렇죠? 그러면 면역계가 뭐예요? 배아는 뭐예요? 엄마 면역계가. 내 자손이라고 해요. 공격 안 합니다.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60%가 암 무슨 세포다? 줄기세포다. 암 줄기세포는 전부 배아 흉내를 낸다. 배아 유전자를 발현한다. 몸 안에 면역계가 우리 몸에 여러분 잘 아셔요. 몸에 대부분 있는 면역계하고 자궁에는 배아가 어디 착상을 합니까? 자궁을 착상을 하죠. 배아 주위에 있는 자궁의 면역계는 배아를 다 영양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면역계입니다. 달라요. 몸에 다른 데 있는 면역계하고 기능이 달라요. NK셀도 다르고 T임파고도 레구레이터 T셀하고 달라요. 전혀 다르다. 결국은 암 면역 기능이 그냥 암세포는 죽이는데 공격해서 암 줄기세포, 배아세포에 가서는 도리어 영양을 공급하고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를 한다. 엄마가 배아에는 뭐를 막기 위해서? 유산을 막기 위해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면역요법 할 때 반드시 면역 증강했을 때 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암 줄기세포는 늘릴 수도 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그냥 줄기세포 죽이는 물질을 안 하고 면역만 증강하면 도리어 60%가 암을 빨리 자라게 한다. 삼중음성 유방암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죽일 확률이 훨씬 높은데 5%만 줄기세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은 면역요법도 그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암 죽이는 면역 기능 올릴 때 뭐예요? 줄기세포 죽이는 방법을 통합 치료해야 제대로 면역요법도 듣는다. 그래서 그 경로가 이게 사이언스에 나갑니다. 우리 콕스2, PG2란 경로를 통해서 다 T임파구 있죠. T임파구에 2가지가 있다. 독성 T임파구가 있고 레구레이터 T셀이란 건 뭐냐? 바로 암 줄기세포에 영양 공급하고 독성 T임파구가 공격을 막아주는 T임파구가 있다. T임파구에 2종류가 있다. 쉽게 할게요. 공격의 독성 T임파구가 있고 죽이는 암세포에 줄기세포에 도리어 영양 공급하고 독성 T임파구가 죽이려 해도 차단해서 못 죽이게 한다. 그런 줄기세포 T임파구가 있다. 레구레이터 T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코스2, PGE2란 경로가 갔더니 전부 레귤레이티실 면역제 T인파구가 올라가서 도리어 암을 키워버리더라. 그래서 코스2, PGE2 경로를 막는 한방 천연물을 막았더니 면역 억제 T인파구가 공격 T인파구로 바뀌어서 암을 다 죽여 없앨 수 있더라.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꼭 면역요법 할 때 코스2, PGE2 경로를 막는 물질을 같이 써라. 1. 알았어요? 네. 이게 코스2, 삼중음성 유방암은 코스2, PG 경로 때문에 폐로 전이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 그런데 코스2, PG2를 막는 물질을 썼더니 전이가 거의 안 일어나더라. 코스2, PG2. 그리고 코스2, PG2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염증 경로인데 그걸 막으면 면역 억제가 공격으로 바뀌고 전이가 막아진다. 네. 자, 요게 화면이 뭐냐면 우리 면역계는 자, 아까 백혈구 얘기했죠. 매크로페이지, 대의세포.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대식세포, 임파구 다 1번, 2번이 있다. 1번 대식세포는 암을 잡아먹고 공격하는 세포고 2번 대식세포는 도리어 암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에 혈관, 영양 공급을 해준다. 신생혈관을 해서. T인파구도 1번 있고 2번이 있다. 1번은 암을 죽이는 독성 T인파구고 2번 T인파구 헬파2는 암을 들여 보호하고 영양 공급하는 T인파구가 있다. 그래서 아까 NF-kappaB 스테이트 3 코스2 PG2 특히 여러분 알레르기 체질이 있죠. 히스타민은 NF-kappaB하고는 T 헬파1을 헬파2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T인파구가 적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알러지 식품을 먹으면 면역을 억제하는 T인파구가 공격하는 T인파구로 바꿀 수 있고 암 줄기세포도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히스타민 억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PKM2예요. 그 중에, 경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NF-kappaB 1번이, 두 번째는 TGF-beta 스테이트 3. 이 경로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삼중음성 유방암은 뭐가 많다? 60% 줄기세포. 스테이트 3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도 스테이트 3가 활성화되면 암 줄기세포로 바꾼다. 호노큐올, 후박, 그 다음에 알로에, 호장, 대왕, 커큐민, 카레 음식 많이 잡세요. 아출, 이런 거에서는 스테이트 3를 억제한다. 그래서 호르몬 리셉터 유방암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바뀌는 것도 막는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이걸 막으면 뭐예요? 호르몬 양성으로 바뀌었다가 또 막아지면 NF-kappa 막아지면 정상세포로 마이크로RNA 레세브를 올리면 바꿔버릴 수 있다. 네. 자, 요새는 그래서 이 검사입니다. 셀룰라 메트란 요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병원에서 다 하진 않아요. 요게 셀룰라 메트. 모든 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수용체입니다. 특히 간암, 헤파사이트 그로스 팩터 리셉터인데 폐암, 삼중음성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예요. 이거는 줄기세포가 성장시키는 수용체다. 셀룰라 메트. 이 셀룰라 메트란 수용체는 모든 줄기세포,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 간암을 성장인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다. 그래서 셀룰라 메트를 막는 물질이 에피제닌이란 폴리페놀이에요. 우리 이제 그 한방에서는 그 문화가 참 잘 들어요. 그런 거를 써가지고 이 유전자를 꺼야 돼요. 실제로 우리 순천에
폐암, 비소세포 폐암인데 그분 유전자 검사입니다. 셀룰라 메트가 이렇게 3 포지티브고 폐암이 아주 악성이죠. 이게 폐암 중에도 아주 악성인데 그렇게 한방 천연물로 싹 조절하는 거 다시 얘기지만 우리 이 원장님 다 알고 계셔요. 나는 사실 이론으로만 박사지 실제로는 내가 이 원장님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이런 물질 그러니까 루테오린이 들어있는 거 나는 루테오린만 알지 루테오린이 각종 암에 쓰는 한방은 이 원장님한테 내가 배우니까 실제로 처방은 그래 배우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유전자 여러분 삼중음성 유방암은 셀룰라 메트가 하고 그 다음에 셀룰라 믹이라는 유전자가 올라가 있어서 빨리 자란다. 이게 줄기세포에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그리고 특히 EGF 리셉터 삼중음성 유방암의 성장인자는 50%가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1번이다. 1번입니다. 2번이 허셉틴이고, 네, 3번, 4번이 있는데, EGF 리셉터가 올라갔다. 50%가. 이 사람은 90%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EGF 리셉터를 막는 걸 하면 삼중음성 유방암 성장을 50%를 멈춥니다. 멈춰요. EGF 리셉터를 막는 거. 그 다음 아까 면역 기능도 프로그램 데스 라이간드 1 이게 활성화됐다. 면역계에 뭐가 멀어 있다. 눈이 멀어 있다. 요새는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삼중음성 유방암은 우선 셀룰라 메트란 수용체가 올라가서 빨리 자란다. 요걸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은 셀룰라 믹이다. 그리고 밖에서 성장인자는 EGF 리셉터다. 면역 기능은 프로그램 데스 라이간드 1 눈을 멀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검사를 해보고 요걸 전체를 조절해야 삼중음성 유방암이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고 면역요법으로 암을 다 죽일 수 있다. 요런 걸 요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조절하는 한방 천연물이 삼중음성 유방암을 정상 유방세포로 바꿀 수도 있고 면역 기능을 정상 만들어 죽일 수도 있다. 네, 요게 후성 유전학적 치료예요. 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우리 식품에서 BRM270 아까 보니까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전혀 항암제 방사선도 안 듣는 폐암에 BRM270 요건 네이처에 나간 논문입니다. BRM270을 했더니 이게 무슨 세포로 잘 들으세요. 암줄기세포. 자, 우리 모든 암에 항암제 방사선이 안 듣는 암은 무슨 세포예요? 암줄기세포다. 암줄기세포의 여러 가지 분자 기전을 조절했더니 정상세포로 우선 암줄기세포에서 잘 들으세요. 암세포 더 진화되면 암줄기세포 역분화된 거예요. 그냥 암세포까지가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헐투 양성이에요. 그리고 암줄기세포로 역분화된 것이 삼중음성 유방암. 오늘 확실히 배웠어요? 암세포까지는 면역요법으로도 죽일 수 있고 항암제 방사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로 넘어가면 안 들어요. 그 삼중음성 유방암이 항암제 안 듣는 거예요. 폐암 중에도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안 되는 암은 암 무슨 세포예요? 줄기세포 조절하는 걸 씀으로써 암을 치료가 되더라. 네. 요게 실제로 요걸 이제 암이 보세요. 뼈로 전이된 암, 요거 지금 희미해서 안 보이죠? 요 화면을 드리고 갈게요. 뼈에 전이됐던 암이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정상세포로 보인다. 아세요? 뼈에 전이된 암이 무슨 세포로 보인다? 이번에는 일부분이 정상세포로 보인다.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가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암이 주로 뼈에 전이된 암은 줄기세포 성질을 가진 암이 전이됩니다.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삼성병원 화면이에요. 그 요걸 화면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삼중음성 유방암 무슨 세포로? 정상 유방세포로 바꿀 수 있다. 80%. 네. 암, 다른 암도. 그럼 바꾸는 게 뭐예요? 성장인자, 윈터 해쪽구 노치, 그 다음에 신호전달, NF-가 바비스테이트3,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크로 R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조절함으로써 내 암, 줄기세포, 특히 줄기세포 성질을 60% 가지고 있는 삼중음성 유방암, 어린이 육종암도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무슨 다스리는 방법?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우령 씨, 오늘 좀 또 어제 공부한 것도 또 많이 했어요? 네? 네. 자, 정원장님, 오늘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궁금한 거 질문 받을게요. 그래, 우선 시간상 1시간 반을 하길래 1시간 반을 채우느라고 딱 맞추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 좀 어렵죠? 어차피 이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이해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탁할게요. 오늘 골자만 세운 거예요. 골자만 했으니까 적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원장님한테 기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스리는 한방 전염물 처방을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첫째는 내 암 줄기세포를 치료해야 완전 치료된다. 모든 재발 전이 원인은 줄기세포 때문이고, 오늘 주제 삼중음성 유방암은 왜 항암제가 안 듣느냐? 뭐가 많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많기, 성질을 가진 암. 그리고 흑색종, 어린이 육종암, 신장암, 요런 거는 다 삼중음성 유방암하고 비슷한 줄기세포가 많은 암은 항암제가 안 듣는데, 바로 줄기세포를 다스리는 한약 천연물 통해서 하면 완치가 될 수 있고, 특히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희망을 갖고 해서 건강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